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4% 상승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판매 중단 지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39배로 집계되면서 해외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는 중입니다. 세일즈포스의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5% 급등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6월 1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저격하며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템퍼스 AI가 공매도 리포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중 20%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모처럼 쉬어갔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심을 여실히 드러낸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장 막판에 장 이후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입니다. 네. 모처럼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반도체주 향방 체크해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 상당히 중요하겠죠. 젠슨 황 CEO의 발언들도 속보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로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사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었는데 장 막판에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 악재들이 몇 가지 더 나오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5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56%,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S&P 500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S&P 500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 유틸리티 쪽, 그리고 부동산 쪽이 많이 부진했고요. 자, 여기에 또 템퍼스 AI도 공매도 리포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중한 때 20% 넘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 마감 이후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졌었죠.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특집 코너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모두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테 4.4% 후반까지 뛰었고요. 또 30년물 경우에는 5%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100까지 성큼 올라섰고요. 여교의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74원에서 소폭 하락한 채 거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입니다. 앞서 지난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에 나선 바 있었죠. 회의록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당분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이 트레이드오프, 즉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금리 결정을 더욱더 신중히 내려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해당 소식이 하필이면 장 막판에 나오면서 증시 변동성을 한층 더 키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곳에 중국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언급한 시놉시스 그리고 케이던스는 나란히 10%씩 동반 하락했는데요. 아직 팩트 체킹을 더 해봐야 되는 언론사의 보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주시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 오늘은 월가의 리포트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밤사이 나온 FOMC 의사록과 결을 같이 해서 한 번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는데요. 자, BNP 파리바에서 연준이 최소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관세 리스크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인데요. 글로벌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안착할지 그리고 언제 안정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국 제약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갑자기 해소되거나 상황이 급 반전되지 않는 이상 월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가가 계속해서 밀려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까지 확인해 봤고 오늘 증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지금부터 특집 코너들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수치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5시 20분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전까지 5시 전까지의 주가 추이와 함께 실적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오늘 장중에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하락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오늘 장중 차트인데요. 엔비디아와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엔비디아 오늘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시간 외에서 지금 현재 5%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그럼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뜯어볼까요? 매출과 함께 EPS 뜯어볼 텐데요. 일단 매출의 경우 가이던스와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는 430억 달러, 예상치는 433억 달러였는데 매출은 441억 달러 가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EPS가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꿰뚫는 문장 하나는 H20, 그래서 불확실성 얼마나 갈 것이냐일 텐데요. EPS 같은 경우 예상치는 0.93달러,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는 0.96달러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건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받지 않았을 때, 영향권 밖에 있을 때의 수치이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0.81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시장 예상치 0.88달러였다라는 점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EPS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오늘의 실적 발표 이후 7%포인트 업 or 언더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는 5% 급등 중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를 어떻게 견인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10%포인트 정도의 등락률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매수를 했냐라는 포인트 짚어보면 지금까지는 매수 이전에 지금까지의 매수를 이어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어닝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들 주요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지 다음 장 통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내용, 일단 이 실적이라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냐라는 청사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조정 EPS에 H20의 영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치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을 뜯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던 종목들은 조정 EPS 그리고 이에 따른 총 마진율 또 조정 영업이익 자체가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도 좀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AI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형 AI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GPU의 수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젠스당 CEO의 언급을 좀 탄탄히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자료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지금까지 다른 기업 대비 얼만큼의 수요가 짱짱한가를 비교해봤을 때 이 바로 밑에 있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블랙웰이 정말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 함께 챙겨보신다면 컨퍼런스 콜 내용 더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관통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매출입니다. H20 칩에 대한 규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는 55억 달러 정도가 감가가 될 것이다. 이런 손실을 좀 반영해서 풀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에서는 80억 달러 가량이 손실이다라고 발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막기 위해서 저사양 블랙웰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 6월에 생산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런 H20 칩에 대한 영향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해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 개선에 대해서 확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받아간 것인지 오늘 시간외에서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엔비디아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매출 전체에서 파악을 해봤을 때 중국으로의 매출 규모가 1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역시나 2분기 가이던스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컨센 자체는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팅닷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2분기 가이던스보다도 이번 하반기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연구원 64명 중에서 56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력 매수 혹은 매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뜯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 소식들 이분과 계속해서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자분들 미국 증시 자체는 조금 심심했던 것 같은데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지금 굉장히 열띤 분위기입니다. 환호하고 있고 주가 자체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거든요. 증시의 한 줄 평을 먼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실적은 곧 경제의 이 바로미터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바로미터다. 표현이 상당히 좋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네. 전 세계 반도체의 최고봉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몇 년 안 됐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런 시점이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 특히 파운드리 업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HBM 이런 업체들의 많은 수주를 주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수주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역시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엔비디아 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주춤하면은 다른 업체들 전 세계의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아무튼 오늘 실적을 다들 좀 숨죽이고 지켜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실적들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요.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는 5% 뛰고 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73% 성장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 다만 이제 가이던스는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 가량 지금 시간외 쪽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정확히 좀 보시면은 150달러, 그러니까 가이던스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고요. 네. 지금 실적 6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441억 달러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상치는 433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네. 예상치로는 66%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69%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73% 증가한 391억 달러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AI 데이터 센터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과잉 투자가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랬었죠? 예. 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여름 때까지만 해도 AI 그러면은 정말 그 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해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예. 그쵸. 그래서 1,000억을 넣으면은 100억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과도한 R&D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데이터 센터가 73%나 증가했다.
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성장률을 보통 볼 때 뭐 3%, 4% GDP 이렇게만 나오는 거를 예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GDP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나라의 그런 발전 속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73%라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성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와 비성장주를 구분할 때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을 한 20% 이상만 상승을 해도 전년 대비 네. 굉장한 성장주다라고 판단하는데 73%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매출도 이번에 69% 늘어났다는 거는 네. 굉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가 459억 달러가 나왔는데 예. 실제로는 뭐 45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이 네, 부분은. 예. 다음 분기에 대한 이런 대비는 좀 우리가 좀 아쉽게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판매하는 H20 이 반도체 여기에 따른 수출 규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다가 예. 지금 중국을 뺏겨서는 안 된다. 중국이라는 땅은 15억 인구의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지금 견제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중국으로 판매하면 그 시장을 뺏긴다라고 엔비디아는 계속 주장하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좀 약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뭐 미국 시장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협상을 해야 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좋아지는 그렇죠.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데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속보로도 계속 나가고 있죠. 자,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인프라 수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결을 같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 발언들도 지금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자, 젠슨 황 CEO, 각국 AI를 전기 그리고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 CEO 또 발언을 남겼습니다. AI 추론 토큰 생성은 단 1년 만에 10배 급증했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또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뛰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다른 기업들 우선 조비 에비에이션, 도요타로부터 투자를 이제 유치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도요타로부터 지금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예.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전기 에어택시 상용화에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시라고 보면은 뭐 네. 땅으로 가는 거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항공 택시라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예. 네, 그렇게 볼 수 그중에 있겠습니다. 대표 주자가 조비인 거죠. 네네. 예. 전기로 된 항공, 택시 이런 게 볼 수 있는데요. 수직 이착륙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로. 그래서 네. 지금 이런 날이 좀 머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최대 시속 200마일 속도로 파일럿과 승객 4명을 100마일의 범위로 운송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비가 이제 원래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항공 택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들을 지금 출시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드론 택시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항공 쪽으로 또 휴대 말고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는 택시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하늘 쪽으로 조비가 좀 기술력이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예. 네,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움직였다. 주가 수준에서도 상당히 큰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 25%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 사이에 엄청난 상승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뭐 강한 측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점에서 큰 반등이 나왔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점들이 좀
앞으로의 또 상승 탄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거래량이 엄청 떴어요. 네. 그동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10 선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비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큰 폭으로 올라주는 기업이긴 하죠. 해당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임스탑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 비트코인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는 스트래티지로 또 사명을 네. 변경했죠. 좀 비슷한 결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굉장히 뭐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네. 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53만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저 유상증자 하면서까지 네, 사는 기업이니까요. 예. 53만 개를 갖고 있는데 게임스탑은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최근에 발표한 건 4,700개 정도를 샀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래티지만큼 뭐 53만 개 이 정도의 규모는 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이제 앞으로 좀 사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게임스탑은 뭐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알려진 밈 주식으로 알려졌고 예전부터 이제 공매도에 나선 헤지 펀드들과 대결을 벌였다. 그러니까 맞대결을 벌이는 그런 개미들의 반란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스탑은 이제 그 자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보다는 대외적인 활동들로 많은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7천억 원어치 매수를 발표했고 이런 스트래티지를 약간 모방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금 투자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서 좀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정부 측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미 20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더 늘려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뭐 비트코인 측면도 상당히 좋고 한데 다만 이제 간밤 사이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로 나타났다가 마이너스 11%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투자라는 게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우려는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게임스탑이다 보니까 게임을 뭐 비디오 플랫폼 게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임 회사인데 이런 사업은 좀 제쳐두고 이제 코인 회사로 등극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관건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대박이 나고 좀 떨어지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판단이 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시세를 많은 회사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도전이다. 도전이다. 이제 새롭게 좀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좀 이런 점들이 투자를 현명하게 좀 잘해가지고 그렇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장 막판에 급락했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엔비디아 관련 속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4%까지 상승폭이 조금 이제 축소된 모습이고요. 자, 속보 내용들 간단히 몇 가지 체크해 보면은 블랙웰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70%를 차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젠슨 왕 CEO, 블랙웰 본격 생산 돌입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제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점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축소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들도 체크해 볼 텐데요. 에버크롬비, 실적 아주 잘 나왔고 주가도 엄청 잘 가졌거든요. 에버크롬비 혹시 뭐 자주 입으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의류 업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류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류 업체들이 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좀 계속해서 또 이번에 좀 좋게 나왔다 실적이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하면서요.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남미, 중동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좀 상당히 지금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최근에 저번 주부터 의류 업체들의 상승세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의미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 엔비디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